아빠, 치매라 요양원 가셔야 해요. 뭐? 내가 40년 일해서 산 집인데?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아빠, 도장 찍으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버지, 기억 안 나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차분했어요. 작년에요. 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찍었잖아요. 내가? 네. 며느리 유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제 캐리어부터 쳐다봤습니다. 짐은 오늘부터 싸세요. 아니,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아버지, 유진이가 냉장고 문을 쾅 닫듯이 말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 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그때 제가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 병원 간 적 없는데? 갔어요. 민준이가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을 못하니까 치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인지 차 안인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듣고 계신지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집 하나 뺏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제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증거를 보게 됩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67세입니다. 4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딱 3억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큰딸 수연이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아들 민준이가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지우도 할아버지 좋아하잖아요. 민준이 아들 지우는 올해 8살입니다. 정말 예쁜 손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천에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퇴직금 3억 전부 넣어서요. 2025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지우 학교 가방 챙겨주고 저녁에는 손주랑 TV 보고 주말에는 공원 산책도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손 잡아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유진이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버지 짐 싸세요.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건망증 심하잖아요.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치매? 그때 민준이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툭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명의 이전 서류예요. 작년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민준이 앞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언제 내가 이런 걸 찍었어?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거예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민준이가 다음 장을 꺼냈어요. 진짜로 다음 장이요. 아버지, 요양원 입소 동의서도 여기요. 순간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너 이것까지 준비했냐? 유진이가 그제야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버지는 나가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유진이가 지우 앞을 딱 막아섰어요. 지우야 들어가. 지우가 훌쩍이며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안에 나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진짜로 이럴 거냐?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다시 제 앞에 딱 놓았습니다. 아버지, 도장 아버지가 찍으셨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진짜 치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딱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 이상한 자국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일 후 저는 캐리어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40년 일해서 산 3억짜리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길거리에 선 채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말년이란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 동료 박영호 형님.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 철수입니다. 잠깐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영호 형님은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 이야기를요. 영호 형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명의 이전을 언제 했다고? 다음날 영호 형님이 퇴직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총 5명이 모였어요. 다들 저랑 4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죠. 철수 형님,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부터 떼봅시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죠. 오후에 서류가 나왔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아파트 명의 민준이 앞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형님,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영호 형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철수야, 병원부터 가자. 치매 검사 다시 받아봐. 다음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정상이십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건강하십니다. 영호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이거 가짜 진단서야. 완전 계획된 거라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속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아파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손주라도 보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지우가 학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왼쪽 볼이 퉁퉁 부어 있었죠. 지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며느리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지우야, 빨리 와. 지우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가 아파하는 게 보였어요. 아야, 엄마. 유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세요? 스토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곤 지우를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멍, 며느리가 때린 거였어요. 내 손주를 때렸다고요. 영호 형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형님, 지우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때린 것 같아요. 영호 형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아동학대야. 철수야, 우리 제대로 해야 돼.
변호사 알아보자.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형님, 제 친구 변호사예요. 내일 당장 상담 잡아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3억은 그렇다 쳐도요. 지우까지 맡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호 형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철수야, 사설 탐정 알아봤어. 일단 정확한 증거부터 잡자. 민준이 녀석이 뭘 했는지 다 파헤쳐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3억, 그리고 내 손주, 둘 다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호 형님이 같이 가주셨어요. 의뢰인분 성함이 김철수입니다. 조사 대상은 제 아들입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는 거요. 착수금 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영호 형님이 빌려주신 돈이었어요. 2주만 기다리세요.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선생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에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선생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민준이 사진이 있었어요. 불법 대부업 사무실 앞에서 찍은 거였죠. 아드님 2024년부터 사채업 하셨어요. 근데 손님한테 사기쳐서 빚이 1억 5천. 그때부터 아버지 퇴직금 노렸던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명품 매장 사진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영수증 사본도 첨부돼 있었어요. 며느리는 쇼핑 중독 수준입니다. 최근 3개월간 소비액이 2,300만 원. 탐정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지 요양원 보낸 거 잘했지? 3억 꿀꺽. 치매 진단서 5만 원짜리가 3억을 벌어다 주네. 유진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최고. 근데 지우 그 새끼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징징대서 짜증나서 한 대 쳤어. 민준이가 웃었어요. 애는 원래 때려야 말 들어. 아버지? 그 양반 치매 걸릴 나이 됐으니까 진짜 치매 걸리면 더 좋지 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보며 울었어요.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면 승소 확실합니다. 명예훼손 무효. 사기죄 고소 가능해요. 탐정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드님이 선생님 명의로 대출 3건 신청했어요. 총 5천만 원. 아직 실행 전이라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까지요. 이건 정말 범죄였어요. 영호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결정해. 고소할 거야 말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탐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케이스 전문가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40년을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니. 영호 형님이 말했어요. 철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녀석이 잘못한 거지.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김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증거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명예훼손 무효 소송, 사기죄 형사 고소, 아동학대 신고, 3가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선생님 각오하세요.
법정에서 아드님 얼굴 보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손주를 지켜야 하니까요. 착수금 300만 원. 또 영호 형님이 빌려주셨어요. 형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40년 동료 아니냐? 그날 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으로요. 피고소인 김민준, 혐의 사기, 명의이전, 아동학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시작된 겁니다. 고소장을 낸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형사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증거 확인했습니다. 명의이전 사기 맞네요. 아드님 곧 소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대요.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선생이 아드님이 전부 부인했어요. 아버지가 동의했다고 우깁니다. 치매라서 기억 못한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형님, 저 좀 이상해요. 영호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야, 얼굴이 왜 그래? 119 불러야겠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3일째 입원 중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지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지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괜찮아, 지우야. 근데 너 어떻게 왔어? 엄마 몰래 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지우를 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등을 만졌더니 움찔했습니다. 지우야, 등 좀 보자. 싫어요. 할아버지한테 보여줘. 지우 옷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 등에 멍이 가득했어요. 파랗고 검은 멍 자국들. 지우야, 이거 누가 때린 거야?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요. 맨날 때려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또 맞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꼭 데려갈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딸 수연이었어요. 아빠! 수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수연이는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대요. 영호 형님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동생 말만 믿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수연이가 지우를 봤어요. 지우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이모, 수연이가 지우 얼굴을 살폈습니다. 볼에도 멍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우야, 누가 때렸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이가 지우 등을 봤습니다. 아빠, 이게 전현이 지우를 이렇게 때렸어. 수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당장 아동학대 신고해야죠. 지우 데리고 갈 거예요. 수연이가 112에 전화했어요. 아동학대 신고합니다. 8살 아이가 엄마한테 맞고 있어요. 병원에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도 왔어요. 지우 몸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즉시 분리 조치 들어갑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수연이가 맡았어요. 임시보호 조치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한테 연락이 갔대요. 유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변호사님이 병실로 왔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1심 선고일 잡혔어요.
다음날 15일입니다.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민준이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아니에요. 영호 형님도 말했어요. 우리 동료들도 다 갈 거야. 철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했던 이 도시. 이제 저는 제 권리를 찾아야 했어요. 내 3억, 내 집, 그리고 내 손주. 법정에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법정 선고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영호 형님과 퇴직 동료 5명이 함께였습니다. 큰딸 수연이도 옆에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안 왔더라고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최후 진술 있습니까?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이 1억 5천이나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했어요. 아버지 퇴직금이라도 없었으면 저희 가족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김민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40년을 주말도 없이 일했어. 그 피땀으로 모은 3억을 네가 어쩔 수 없었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닥쳐. 넌 내 손주까지 때렸어. 8살 지유등의 멍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명의 이전은 무효로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피해자 김철수에게 환원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제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안 봤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호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철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옛날 물건들을 꺼내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통장을 열어봤어요. 아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8천만 원. 이게 통장 안에 쪽지가 있었어요. 안에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노후 자금이에요. 10년 동안 몰래 모았어요. 아이들한테 주지 마세요. 특히 막내 민준이.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당신 혼자 쓰세요. 사랑해요. 아내가 5년 전에 쓴 글이었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가 어떤 애인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여보, 고마워. 수연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켜주신 거예요. 아빠, 인생 사세요, 이제. 다음날 변호사님이 전화했어요. 선생님, 아파트 명의 이전됐어요. 이제 선생님 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억짜리 아파트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교도소로 갔어요. 유진이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답니다. 지우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막내는 정말 안 됐어. 하지만 지우는 내가 잘 키울게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우리 잘 살겠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67세. 늦지 않았습니다. 2027년 봄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할배 손자 김밥. 지우랑 둘이서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김밥 10줄 들어왔어요. 알았어, 지우야. 할아버지가 금방 싸줄게. 아침 7시 단골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영어 형님과 퇴직 동료들이에요. 철수야, 오늘도 맛있겠는데? 형님들 덕분에 장사됩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 맛있어서 오는 거지. 최 과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역시 최고야. 지우야, 할아버지 잘 모시고 있지? 네, 할아버지 최고예요. 지우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1년 전 멍자국은 다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우 최고네. 수연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장사 잘 되네요. 네 동생 덕분이지. 지우가 손님들 인기 짱이야. 수연이는 주말마다 가게를 도와줍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수연아.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 문을 잠깐 닫았어요. 지우야, 오늘 어디 갈까? 할머니 산소 가요. 할머니한테 100점 보여드릴 거예요. 지우가 손을 잡고 차를 탔습니다. 아내 비밀 통장으로 산 중고차예요. 경기도 파주 공원 묘지.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산소 앞에 섰어요. 지우가 꽃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100점 받았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 당신 말대로 살았어. 민준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 내년에 출소한대. 하지만 난 용서 안 할 거요. 당신이 남겨둔 돈, 그걸로 지우랑 가게 차렸어. 장사가 잘 돼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특히 지우가 인기가 많아.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고맙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죠? 그럼 할아버지는 지우만 있으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김밥집 할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뭐야? 손자 손녀 김밥. 웃음이 났습니다. 그거 좋은데?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어요.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년 창업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7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67세에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3억을 빼앗겼지만 더 큰 걸 얻었으니까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퇴직 동료들의 우정, 큰딸과의 화해, 그리고 아내가 남긴 사랑. 이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러 갈까요? 그래, 지우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지우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섰어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지우 잘 키울게요. 당신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67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빼앗기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 새 출발한 분들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